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뢰인이 요청하니까 감정평가를 하겠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과세가치, 투자가치 등등등의 여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가치, 밸류는 여러 개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2번. 시장 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거 완전 경쟁 시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시장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정통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액이에요. 시장 가치는. 그러니까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X네요. 얘는 오히려 한정 가치의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정 가격.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입니다.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시점은 끊임없이 변동되니까 변동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에 조사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된 가액이기 때문에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지 게시한 날짜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란 얘기죠. 얘를 현황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3번, 5, 4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제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쪼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얘를 일괄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일괄평가. 그 다음 5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되겠네요. 얘를 구분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괄평가할 때는 일거양득 기억나세요? 거래사를 비교법에 의한다고 그랬었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사용가치. 사용가치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가치의 개념이 곧 임대료가 되겠죠. 임료. 그럼 매도되었을 때 형성되는 금액은 교환했을 때의 가치잖아요. 교환가치. 그러니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다르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환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랬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2번부터 각각의 가치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얘를 열심히 막 구분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잡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2번에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주관적 가치의 개념이다. 그래서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투자 가치였죠.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였고, 그 다음 3번. 보험 가치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이고, 4번. 과세 가치는 정부에서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세금을 부과하는 가치인 거죠. 그 다음 5번. 공익 가치는 어떤 부동산의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따른 가치래요. 그래서 공익성을 얼마만큼 띄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가치랍니다. 이 네 가지 암기하실 필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가치들이 있구나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이제 3번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우리가 가격의 재원칙에 대해서 제가 24-1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는데요. 그래서 대체 가능한 부동산들은 하나의 부동산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둘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법칙성을 찾아내요.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 된다. 2번.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한다면 그 재화의 가격은 당연히 서로 연관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용성이 만약에 동일할 때는 당연히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그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그 부동산들의 가격으로 책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균형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내부 시설물들끼리 만약에 균형이 깨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왜 가치가 떨어지나 봤더니 대상 부동산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깨지면 기능이 저하되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행했던 거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원칙에 네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외웠죠? 내부에 균이 수수수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균이 우수수. 그래서 균형의 원칙 2,
기여죠. 기여의 원칙. 그 다음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었어.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읓은 치읓, 층수 결정, 한계용 계층, 추가 투자 여부의 판단. 그럼 기본적으로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었던 거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 비읍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죠.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 분석법과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런데 지금 적합의 원칙이 있어요. 적합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과 외부적 시설물들 사이에 외부 지역, 환경과의 사이가 어울려야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시장성이 감퇴되거나 외부 다른 지역 요인과 어울리지 않으면 가치를 까는 거였죠. 이게 적합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 자체가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된다고 해서 대상 부동산의 기능이 저하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어울리지 않으면 경제적 가치가 떨어졌어요. 경제적 감가의 대상으로 됐었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외부 환경과 어울리는지의 여부는 뭘 보면 알 수 있죠? 지역을 분석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개별 분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적합의 원칙은 외부와 적합하고 외부와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 원칙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적합의 원칙이 내부적 원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틀린 문장이 되네요.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용을 강조하는 것. 얘는 균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은 맞는데요. 그래서 지금 3번이 왜 틀렸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부적 원칙인지 외부적 원칙인지 전제되는 원칙인지를 판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4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시설물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되는 정도를 다 합치면 그게 부동산의 가치가 된다는 게 기여의 원칙이었죠. 이때 기여의 원칙이란 각 시설물의 생산비 합이다 그러면 X가 돼요. 기여도의 합이에요. 기여도의 합. 그리고 추가 투자를 할까 말까를 따질 때 추가 투자되는 시설물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되는 바가 크면 추가 투자하고 작으면 추가 투자 안 하죠. 그래요. 그 다음 5번 변동성의 원칙은 변동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점은 끊임없이 과거, 현재, 미래로 변동돼요. 그래서 시점자가 들어있는 애들은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기준 시점의 확정이었죠. 그 다음 시점 수정. 왜 한다? 변동의 원칙 때문에 한답니다.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그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 경제적 행정적 요인, 이게 상대적 위치였죠. 그래서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도 끊임없이 변동되잖아요.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도 자체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면 가치가 달라지겠죠. 지속적으로 변동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 재원칙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잠깐 지나가셨는데 배세호 선생님 인사 한번 하실까요? 지금 제가 오늘 학원에서 찍어서. 안녕하세요. 네, 깜짝 게스트 테리 우스님. 네. 저도 다음에 또 봬요. 네, 조만간에 멘토링 동영상 찍으신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